네 번째 녹화입니다. 한 번은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서 다시 했고, 지금 방금 전에는 마이크를 안 켜놓고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왔어요. 자, 우리 두 번째 힘 살펴볼게요. 탄성력입니다. 탄성력이 뭐냐? 이런 고무동력기 날릴 때도 우리가 탄성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탄성력이 뭐냐?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성이라는 걸 알아야 탄성력을 알 수 있겠죠. 탄성이란 물체가 변형됐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해요. 성질, 이러한 성질, 요게 탄성. 그 다음에 이 탄성 때문에 생기는 힘, 탄성력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 전에 변형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물체에 힘을 작용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 힘에 반항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탄성이 있다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나를 변형시키는 힘에 반항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해야 된다. 그 힘이 뭐다? 탄성력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에 탄성력이 얼마만한 크기가 나타나고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나와요. 지금 보면 원래 용수철이 이렇게 요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잡아당겨서 용수철을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탄성력은 어디로 작용해?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 즉 잡아당기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 힘은 커플로 생기고 똑같이 살아간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과 똑같은 크기로 탄성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요런 모양의 요런 길이를 가진 용수철을 이번에 눌렀습니다. 눌러서 지금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늘어나는 방향, 길어지는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을 한다. 크기는 어떻다? 누르는 힘과 똑같은 크기로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크기와 방향 요렇게 알아볼 수 있겠고요. 이 크기를 직접적으로 한번 측정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 늘어난 길이가 그러면 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용수철을 걸어놓고 끝에부터 자를 대고 늘어나는 길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용수철 위쪽 꼭대기부터가 아니라 아래쪽 끝 지점부터 측정을 하죠. 이거는 늘어나는 길이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수철 전체 길이가 아니라. 그래서 줄을 1개, 2개, 3개 걸어가면 이렇게 늘어갈 때 어떻게 되겠냐? 추가 1개, 2개, 3개 늘어나면 무게도 어떻게 돼요? 1배, 2배, 3배 늘어나게 되겠지요. 똑같은 줄을 걸었을 때.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추의 무게가 2배, 3배 늘어나면 늘어나는 길이도 2배, 3배 늘어나요.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늘어난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늘어난 길이가 의미하는 건 일단 추의 무게가 커졌기 때문에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이 커졌다는 거죠. 잡아당기는 힘이 커졌을 때 늘어나는 길이가 비례해서 커진다.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뭐도 커진다? 탄성력도 커진다는 거죠. 추의 무게, 즉 잡아당기는 힘이 2배, 3배 커질 때 탄성력도 2배, 3배 커지고 늘어난 길이도 2배, 3배 커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늘어나는 길이가 2배, 3배 커지게 되면 그게 뭘 의미해요? 추의 무게, 즉 잡아당기는 힘이 2배, 3배 커진다는 것이고 그 말은 탄성력도 2배, 3배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길이는 탄성력에 어떻다?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탄성력은 잡아당기는 힘과 혹은 누르는 힘과 똑같은 크기고 그건 뭘로 할 수 있다? 늘어난 길이로 할 수 있다. 늘어난 길이가 2배면 탄성력도 2배. 반대로 우리가 탄성력 혹은 잡아당기는 힘을 2배로 늘리면 늘어나는 길이가 2배가 될 거다.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언제까지 이런 관계가 성립될까? 이걸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후크의 법칙입니다. 늘어난 길이가 길어질수록
탄성력은 비례해서 커진다. 이 후크의 법칙인데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용수철을 우리가 가지고 장난칠 때 잡아당기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누르면 또 원래대로 튕겨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다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 탄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탄성의 한계를 벗어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탄성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농구공이 바닥에 땅 튕겨질 때 농구공이 이렇게 찌그러들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탄성력을 작용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이 탄성력이 바닥을 꽉 누르게 되겠죠. 그럼 바닥이 어떻게 해? 이 농구공을 탕 위로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농구공이 다시 튀어 오르게 된다 라는 거고요. 장대 높이뛰기 막대 마찬가지, 장대 마찬가지. 원래 이런 모양으로 있다가 사람이 얘를 변형시키죠.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탄성력은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잡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장대가 사람까지 이렇게 사람한테 힘을 작용해서 사람까지 쭉 해서 날려버린다는 거죠. 이게 탄성력을 이용하는 예죠. 양궁 마찬가지. 줄이 이렇게 걸려있을 때 변형시키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탄성력이 작용해서 화살을 앞으로 슝 날려줄 수 있다. 안장 마찬가지. 탄성력이 없다면 어떻게 돼? 사람이 있으면 얘가 그냥 무조건 딱딱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 엉덩이가 엄청 아프겠죠. 혹은 탄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 슉 눌렸다가 안장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탄성을 이용해서 엉덩이도 아프지 않게 하고 말 안장의 위치도 계속 똑같이 유지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놀이터에 있는 이런 장난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보면 탄성이란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나를 변형시킨 힘에 반항해야 되기 때문에 탄성력이 작용한다. 탄성력의 크기는 잡아당기거나 늘어나게 하는 그 힘, 누르는 힘에 똑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고 방향은 변형된 것과 반대 방향 혹은 잡아당긴 힘의 반대, 누른 힘의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그래서 이 탄성력의 크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뭐랑 똑같다?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변형된 길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이 변형 길이에 비례해서 탄성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2배 힘을 작용하면 2배 늘어나겠네? 그럼 그 위치에 뭔가 놔둬서 작동을 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혹은 얘가 2배 늘어났네? 힘이 2배만큼 커졌구나. 이걸 이용하는 게 우리 용수철 저울이라는 걸로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한번 직접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는 마찰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